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걸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왼쪽 이미지처럼 뭔가 텅 비어버린 좀 허무한 상태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의 진짜 의미는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생각들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장 큰 오해부터 먼저 확실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이라는 게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런 허무주의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이거다 하고 딱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작동 원리 그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안경,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습은 우리한테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직접적인 경험, 바로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곧 그 순간에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우리도 모르게 감정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요,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 몸과 뇌 시스템 안에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신경 전기적 패턴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듯이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감정을 내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신경 이벤트처럼 관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감정이 생겨나서 정점을 찍고 결국에는 반드시 스르르 사라지는 그 전체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과 나 사이에 의식적으로 딱 거리를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감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인식, 즉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이게 진짜 현실이지? 라고 생각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곧 현실이라고 아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식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인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날것의 데이터를 뇌가 한번 가공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2차 창작물 또는 번역본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도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순수한 원본이 아니라 내 뇌가 한번 편집한 버전이구나 하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내 판단이나 해석을 이게 팩트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설 중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같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성격인 걸 어떡해.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확 나거나 특정 상황을 피하려는 그런 반복적인 반응들을 나의 일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반응들은 성격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반복 사용해서 아주 깊게 파여버린 신경회로에 가깝죠. 비유하자면 물이 계속 같은 곳으로 흐르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냥 아주 익숙해진 경로일 뿐이지 절대 바꿀 수 없는 본질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바로 0.5초 멈춤입니다. 자동적인 반응이 딱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틈 안에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오래된 자동 패턴이 켜지는 것뿐이구나 하고요. 이 아주 작은 개입이 반복되면 그 견고했던 습관의 고리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원리들을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단단한 구조물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이야기, 즉 자아서사입니다. 나는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던가 나는 도전을 즐기는 편이지처럼요. 우리 마음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생각, 미래의 계획 같은 것들을 계속 엮어서 나라는 하나의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이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됩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사실은 경험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생각과 감정, 행동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우리 뇌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짜잔!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출력 화면 혹은 요약 보고서에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복잡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언어를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 대신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해보는 거죠. 나는 슬픔을 느낀다 대신 지금 슬픔이라는 느낌이 존재하네 라고 표현해보는 식으로요. 이 사소해 보이는 언어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순수한 의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용물들을 분리시키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내가 곧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은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 인식, 습관, 그리고 나라는 이야기까지 해체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 효과는 아주 실질적입니다. 우선 감정의 기복에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발끈하던 자동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죠. 반복되던 생각의 패턴들도 점점 힘을 잃고요. 무엇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무거운 갑옷을 계속 입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해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투명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투명하다는 건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존재를 명확하니 보면서 동시에 그 너머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습관,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느낌까지도 이 렌즈를 통해 보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이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무언가에 가려져 있던 세계가 마침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경험과 우리 자신을 어떠한 필터나 왜곡 없이 마침내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